한국 경제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생산은 4년 11개월, 설비 투자는 4년 3개월 만에 최대폭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대내외 악재가 더해지면서 향후 전망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 등에 따르면 산업생산지수가 111.2포인트로 한 달 만에 2.7%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론 광업과 제조업에서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전월 대비 0.6% 감소했고, 의복 등 준내구재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줄고 있습니다. 1월 설비 투자 감소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102.7포인트로 전월 대비 14.2% 감소했고, 지난 2020년 10월 마이너스 16%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악의 데이터입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도 하락하면서 한국 경제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도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중국에 대해서도 기존 10%에 추가 관세 10%를 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부들에게 미국 내 판매할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등 글로벌 상호관세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슈퍼버블이 절정에 이르렀으며 조만간 역사적인 대폭락이 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리해서 영끌 투자한 영끌족들에게는 치명적인 소식이지만 반대로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현금을 보유한 이들에겐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가치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 GMO 공동 창업자가 미국 증시의 슈퍼버블이 최고점에 이르렀고 대규모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거품이 오래 지속되고 높이 오를수록 더 위험하다며 현재 시장은 역사적 최고 수준의 고평가 상태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1929년 대공황이나 2021년 말보다도 더 높은 버블 상태라면서 버블은 결국 터지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대표적인 버블로 닷컴과 철도 산업 등을 예시로 들었고, 아마존조차 닷컴 버블 붕괴 이후 92%나 폭락했다고 했습니다. 제레미 그랜섬은 오랜 기간 버블을 연구하며 금융시장 붕괴를 예측했고,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사전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시장 역사상 세 번째로 큰 버블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헤지펀드 엘리엇 창업자도 현재의 증시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적자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악재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적립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1,276곳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지난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새마을금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손실입니다. 새마을금고는 2022년 1조 5천억과 2023년 860억 원의 순이익이 나왔으나 지난해 전국 금고의 수익성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대규모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서 비롯됐습니다. 금융사는 대출 부실로 채권 회수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돈을 미리 쌓아두며 대손충당금 적립이 증가할수록 이익 규모가 작아집니다. 전국 금고들은 부동산 PF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손실 금액 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기준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상호금융권의 위험 노출액이 10조 9천억으로 전 금융권의 위험 익스포저 22조 9천억의 절반 수준에 해당합니다. 지역 금고들은 비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출금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대출 현장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면서 일부 금고들은 합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실금고 중 일부는 합병 대상에 포함되면서 인근 금고와 합병되며, 다만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실금고와 합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병에 실패한 금고는 손실이 커지면서 파산에 이를 수 있고, 일부 지역 금고에선 고객 예금과 출자금 보호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금고가 파산하면 고객 예금 중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대위 변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금 성격의 출자금은 당연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택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서울조차 미분양 늪으로 빠져들면서 최근 한 달 만에 서울 미분양이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분양 세대수가 1천 가구를 돌파하면서
서울 미분양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주택 통계 등에 따르면 서울 미분양이 1,352세대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41%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울 미분양이 4자릿수를 돌파한 건 2023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또 2015년 1월 1,497세대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전국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가장 많다는 서울도 침체가 심각한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실제 서울 미분양이 2,000세대를 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분양 통계는 사업 주체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미분양은 숨겨져 있는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기존 아파트 매물도 역대 최대치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9만 2천 건을 넘어섰고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급매물도 쉽게 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정치적 리스크가 매수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며 앞으로 상당 기간 집값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종합건설사 등의 법정관리 신청이 계속되고 있고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급락하면서 향후 불확실성이 더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신동아건설과 삼부토건, 대저건설과 안강건설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건설업계에서는 줄도산 포비아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브랜드 엘크루 등으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이 2022년에 이어서 또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1969년 세림개발산업으로 출범했고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서 2022년 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법정관리 과정에서는 매각 절차에 돌입했으며 2023년 부동산 개발업체 스카이IND에 인수되면서 법정관리를 졸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결국 스카이IND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부채 비율은 2023년 말 기준 838%를 초과하며 최근 법정관리를 개시한 신동아건설의 부채 비율 428%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 비중이 높고 책임 준공을 많이 한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높은 금리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방 중견사나 모기업 지원이 어려운 건설사들은 앞으로 더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가계부채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2,0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0조 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1,100조 원을 넘어섰고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가계신용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927조 3천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3분기 말 1,914조 3천억보다 13조 원 이상 증가한 수준이며 지난 2002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치 수준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이며 실제 가계부채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62%를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금융당국도 비상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당장 가계빚 관리로 올해 가계대출 관리율을 3.8% 이내에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물론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도 타이트하게 관리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유연하게 대응할 전망입니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조만간 확정 발표하며 7월부터는 DSR 3단계 대출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